안녕하십니까.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들 거론을 하고 있는 동이족이 뭐냐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 이런 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동이족 중에는 제일 중요한 분이 태호 복희씨입니다. 이 태호 복희씨가 왜 중요하냐면, 가장 오래되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바로 이제 태극이라든가 팔계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 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웅시대겠죠. 신시 배달국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황제가 사막례문을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최초의 동이족이다, 동이족의 수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바로 태호 복희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주역이나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그 복희씨가 팔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무덤이 하남성에 있다, 그분의 성은 바람풍씨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죠. 풍산할 때 그 풍이 뭐라 했습니까? 바담풍입니다. 바담풍. 풍이라는 건 박이에요. 박. 풍산, 박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성은 박이라는 거죠. 박.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성이 뭡니까? 김이박이죠. 그 박도 똑같은 뜻이에요. 박단 말이에요. 박. 네. 아래서 나왔죠. 우리가 거기서 파생된 오늘 주제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또 이 파트가 뭐냐면 보학입니다. 족보. 족보를 맹신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금과 옥조죠. 그거 건드렸다 그러면 정말 난리 납니다. 성경보다 더 세게 믿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에서 다 왔다고 돼 있다. 제가 그 설명드렸죠. 근데 더 웃기는 게, 이분이 풍씨인데 풍씨에 나온 성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보십시오. 복씨, 파씨, 숙씨, 후씨, 임씨, 학씨, 동방씨, 이들이 다 복희씨의 후손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씨가 제대로 딱 세팅된 게 누구냐? 복희씨예요. 네. 그러니까 보학의 태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무슨 중국에서 왔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중국에다가 그 보학의 씨를 뿌린 겁니다. 누가? 태호 복희씨가. 근데 아까 틀림없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분의 무덤이 어디에? 하남성에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태어난 것이 뭐로 돼 있냐면 산동성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감숙성 천수로 돼 있어요, 현재. 제가 모르고 거기를 갔었는데, 가서 이 천수에 있는 그 복희씨 사당을 갔었어요. 거기는 정말 험합니다. 그 절벽을 넘어야 돼요. 차로 가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위수를 이렇게 해성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인들이 살았던, 본족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이 복희씨를 이렇게 세팅해 놓은, 조작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만큼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역사적 스트레스입니다. 왜?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로마하고 똑같아요. 왜? 로마는 최대 컴플렉스가 뭐냐면 그리스입니다. 왜? 거기서 모든 문화를 다 가져왔으니까. 똑같아요. 중국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이 동이라는 존재들로부터. 자, 이걸 보십시오. 좌전에 보면은 진이라는 곳이 태호 복희씨의 도읍터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진은 어디냐? 하남성 회양현이에요. 회양. 예. 근데 이거 보면은 장윤도 씨가 저한테 이제 보내준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그 팔계지 않습니까? 요게
태극이 있고, 이분들은 이렇게 엎드려서 제사를 드리면 이게 태양이겠죠. 이게 높은 대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무슨 짐승이 이렇게 누워졌어요. 이 제사 드리는 거 재물이에요. 재물. 이거 무슨 뭐 조각하는 거 비슷하게 돼 있고 손에 뭐 망치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지휘봉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홍산 지역에서 나온 건데 이런 걸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태오보키 씨가 어디서 갔습니까? 바로 홍산 지역에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태극과 팔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로 중국으로 수출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태호 보키 씨에 의해서. 자, 최초의 동이족의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만리장성의 그 동쪽 부분 산해관이 없으면은 그 만주에서부터 쭉 걸어서 내려가면은 상해까지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냥 벌판이에요, 쭉. 예, 굉장히 좋습니다, 길이. 근데 중국인들이 있었던 서안에서 나오려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는 거의 산골입니다. 그 두 번째 동이족이 누구냐? 동이족의 대표자가 염제 신농 씨예요. 그 이분은 뭘 했느냐? 중국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한의학을 창시했고, 왜? 백초를 먹고서 약에 쓸 거를 갈라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춘추 자시전에는 신농 씨는 어디? 호북성 수주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산씨를 한다. 그 다음에 진의 도읍을 정했다. 이게 어디냐면 지금 산동성 곡부입니다. 곡부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공자의 동네죠. 자, 그러고서 이분으로부터 1대, 2대, 3대, 8대까지 지냈다. 이 8대가 유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누가 나타났냐? 황제 헌원이 나타나서 판천에서 싸워갖고 이 유망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히스토리입니다. 중국인들이 알고 있는 히스토리. 그리고 이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농사를 가르쳤다. 농사를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신농 씨의 족보입니다. 이분이 강씨거든요. 강씨. 아까는 태오보키 씨는 풍씨예요. 이분은 강씨예요. 강씨. 왜? 강수라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성씨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247개예요. 중국에 전해지는. 그러면 중국의 웬만한 씨는 동이족이 다 퍼뜨린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왔다고요? 보학을 해도 거꾸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전도가 이렇게 뒤집히면은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여기 뭐냐면 주나라 무왕을 도와서 저기 은나라를 멸망시킨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강태공이에요. 고든 낚시했던. 이분이 강씨의 강씨. 바로 이 강씨죠. 신농 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베트남도 강씨, 즉, 이 염제 신농 씨의 후손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아까 유망을 멸망시킨 우리가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신농 씨의 이제 8대손, 유망. 이 사람을 멸망시킨 게 누구냐? 황제 헌원 씨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황제 헌원 씨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소정국의 임금이었는데, 동생이, 이게 공손 씨를 아우로 삼았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헌원이라는 거, 헌원이 지금 어디냐? 하남성 신정현이에요. 거기가 헌원이라는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황제 헌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냐면 국어라는 그 옛날 책에는 고전에는 소전 씨가 유교를 아내로 맞이하여 황제를 낳았다. 염제도 낳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돼 있고 여기 보면은 그 사기 사마천의 사기에는 황제는 소전의 아들로 공손씨다. 성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전은 소전의 아들로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게 뒤바뀐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 어려운 건데 이것이 무엇이 맞은가 이런 거.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모든 포커스를 지금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황제에게 총 집중 포화를 겨눕니다. 왜 그러느냐? 그 황제를 중국의 시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역사책을 쭉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재밌는 게 태어복기 씨, 소금천 씨, 전욱고양, 순임금, 그 다음에 은나라의 시조인 설, 이런 사람들은 다 동이족이라는 게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 황제헌원이라든가 우임금, 요임금, 뭐 이런 사람들은 한족으로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황제헌원 또한 동이족의 후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은 주족, 즉 뭐냐면 주나라죠, 주나라. 이 주족이 있었던 서안, 이쪽에 이 주족은 지금 한족이라고 자꾸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산동 지역에 있었던 걸 동이족이라고 부르면 이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화하족이라고 부른대. 한족이라는 건 이제 한나라가 생긴 이후에 이제 한족 그러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불렀던 거는 대부분 화하족입니다. 화하족.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들이 아마 강족 계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안의 반파 문화, 이렇게 이제 앙소 문화라 그러죠. 우리 반파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중국의 오리지널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 역사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 사마천입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이렇게 뭔가 계통을 세워야 돼. 그 계통을 세운 게 누구냐? 바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다 세팅을 해서 시조로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동이족의 역사를 빼다가 바로 자기 역사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태오복기 씨를 어디 주나라가 있었던 쪽에 지금 천수, 텐수라는 쪽에 이동을 시켜놓고 거기다 사당을 만들고 거기라고 계속 학습을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자, 이걸 보십시오. 모두가 누구? 황제예요. 이 공손 씨라는 게 황제거든요. 일로 다 세팅 이렇게 쫙 모두가.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특히 요 순임금 있습니다. 순임금. 여기죠. 여기 순임금인데, 이 순임금 같은 데는 맹자 이루장에 보면은 수는 동이지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 탕, 은나라죠. 이 설, 이건 뭐 정확하게 동이족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소호. 이게 동이족이에요. 그런데도 싹 뭉뚱그려서 그냥 딱 뭉쳐갖고 누구? 황제 후손으로 쫙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중국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홍산문화까지도 황제 거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구무원이죠. 입 뒀다 뭐합니까? 이거 뒀다 뭐예요? 안 써먹는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왜? 가져가. 우리는 아주 인심이 후한 민족입니다. 왜 그러냐? 뭐, 1000년 동안 뭐, 1000번의 뭐, 환란을 당해도 꿈쩍도 안 하는, 뭐, 그런 남의 나라 치지 않았다, 뭐,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합니까? 고구려 시대에는 밥 먹듯이 쳐들어갔어요. 제가 그 환단고기 쪽은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요건 하나는. 환단고기라는 건 한 권이 아닙니다. 여러 개를 합본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쓸 수밖에 없어서 이제 설명.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웅씨에서 갈라져 나간 자가 소전이라 한다. 그래서 소전이 강수에 가서 병사를 감독하였다. 그의 아들이 신농이다. 그래서 신농이 약초를 혀로 맛보아 약을 만들었다. 그 후 열산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열산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전에
별고라는 건 별파, 다른 아들 쪽이죠. 그걸 공손이라고 한다. 짐승을 잘 못 기므로 헌구로 유배를 시켰다. 이들의 무리가 바로 황제 헌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신농은 소전의 아들이며 소전은 소호와 금천씨죠. 모두가 고시씨의 반계. 고시씨. 고시가 누굽니까? 환웅시대의 농사를 가리킨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시례를 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죠. 이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진위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많은 탐구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규원사라는 책도 많은 이제 그 논란이 있는 책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태시기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쪽은 워낙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농 씨는 진류인 공상에 도읍을 했는데 그의 후손인 유망, 전부 설명을 드렸죠, 이미. 8대 후손. 이에 이르러서 정사를 과학해가자 제후들이 배반하여 인심이 흩어졌다. 이때 치우가 황하강 이북에서 12제후를 정복하고 공상으로 쳐들어왔다. 소호를 보내어 막게 하였는데 이 소호는 다른 소호입니다. 예, 그래서 대패하여 도망갔다. 그래서 헌원과 치우가 70여 해를 싸웠는데 치우의 부장이 싸우다가 죽었다. 사기에 치우 씨를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부장이다. 그래서 이건 태백이쌤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설명드렸죠? 소전과 소호는 저기고 그 다음에 이때 황제에게 잡혀 죽은 자는 치우가 아니고 그의 장수 중에 하나인 치우비라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책에는 완전히 도배가 돼 있습니다. 황제가 치우를 죽였다. 아닙니다. 치우가 살아있을 때 산동 지역에는 접근도 못했어요. 치우 천왕이 죽고 나서 바로 이제 그 황제가 접수를 하게 되죠.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치우가 아니고 치우비라는 사람이 잡혀서 죽었다. 여기 이렇게 이제 그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규원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치우의 부장이라고 했어요. 치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호금천씨. 소호금천씨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김씨의 시조가 바로 이 소호금천씨입니다. 그래서 소호라는 건 말 그대로 태호는 크고 발달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성이 뭐예요? 풍씨잖아요. 풍이라는 거는 박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분은 작은 밝음이에요. 작은 밝음. 그래서 소호예요. 그런데 뭐 청양씨 뭐 이렇게 다 부르는데 성은 기씨다. 성은 기씨예요. 성이 기씨고 이름은 질. 어디서? 궁상에서 태어났다. 궁상이 지금의 곡부 공자 동네입니다. 공자에 있는 동의의 수령이었어. 그리고 소호는 오제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호가 즉위할 때 봉황이 날라왔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토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토템은 누가 가지고 있죠? 바로 환웅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부족이 환웅족과 같은 세토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미 설명해 드렸죠. 신농은 소전의 아들이고 소전은 소호와 함께, 이 소호입니다. 소호와 함께 모두 고시씨, 고시씨의 반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곡부에 가서 이분의 능을 갔어요. 이 곡부 현지에 보면은 이 소호 능에 대해서 쭉 돼 있어요. 피라밋 거치 돼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제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피라밋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 현지에 나오는 거거든요. 곡부 현지. 청나라 때 쓴 거. 이거 피라밋이잖아요. 요 위에 사당이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
요 위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석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 이영구 교수님이 아주 요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문을 잘 써주셨어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향당이라 그런다. 향당. 장수왕릉으로 추정되고 있는 장군총. 그 위에도 올라가 보면은 이게 난간석이 이렇게 난간이 쭉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못 올라가게 하는데 저는 초창기에 갔으니까 가보니까 기와장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그 위에 목조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춧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민족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어요. 상투를 해요. 이게 뭐냐? 안테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무덤도 꼭대기에 모시는 거예요. 꼭대기에. 그걸 향당이라 그래요. 왜? 하늘로부터 봤기 때문에 길을. 중국인들은 절대로 위에 안 씁니다. 어디에 쓰냐? 앞에다 써요. 지금 왕의 묘를 한번 능을 보세요. 앞에다 쓰잖아요. 정자각. 황제는 구자각. 이렇게 네모난 걸 쓰죠. 자, 요게 향당입니다. 고구려 그 피라미드 장군총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아주 특이해요. 그러면 중국에 이런 게 있느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설명을 드렸죠. 중상국이라는. 이게 우리 종자거든요. 얘네들이 중상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왕릉을 발굴했는데 능 위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향당이에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천 씨는 뭐다? 동이족이다, 동이족. 그 후손이 누구냐? 김씨예요. 자, 우리 김해김 씨, 그 경주 김씨죠. 가야 김씨, 다 이분의 후손들입니다. 자, 여기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 소호 금천 씨의 후에는 김씨, 기씨, 여씨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의 김씨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많이 논란을 하고 있는 신라가 흉노의 후예다. 뭐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데 그거를 맨 처음에 이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문정창 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흉노의 휴도. 이 휴도가 무슨 뜻이냐면 그걸 잘 알고 얘기하셔야 돼요. 휴도라는 거는 소도입니다. 소도. 소도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천군이에요.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흉노족이 아니에요. 소호 금천 씨의 후예예요. 왜 그러냐면 이 휴도왕이 금인을 뺏겼거든요. 금으로 만든 이 사람 형상을 뺏겼어요.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소호 금천 씨죠. 그 상을 뺏긴 거예요.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후손이 김일제다. 이 김씨예요, 김씨. 예.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됐냐면 신라인, 신라 김씨. 이건 이제 당나라 때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써있냐면 신라 왕족 경주 김씨의 조상이 소금천 씨라 정확하게 써 있어요. 김부식이가 쓴 삼국사기에 가야 왕족 출신인 김유신은 김해 김씨인데 이 김해 김씨는 소호 금천 씨의 후손이다. 정확합니다. 자, 그 정도로 이 소호 금천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아까 봉황이 날라왔다는 얘기도 했죠. 예. 이 소호 금천 씨의 딸린 나라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진나라, 진시황. 진시황이요. 중국 족속이 아닙니다. 소호 금천 씨의 후예예요. 동이족이에요. 그 다음에 조나라. 이것도 소호 금천 씨의 후예예요. 양나라. 이것도 소호 금천 씨의 후예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기 쫙 성씨. 우리가 보학을 막 하면 안 됩니다. 알고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의적인 뭔가를 정확히 세팅을 시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웅이 있어요. 웅. 여기 웅이 있죠? 여기 웅. 이 웅씨는 초나라와 동족이다. 초나라는 중국 족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뭐 정확하게 나오니까 오나라 월나라도
그쪽은 중국의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동이족의 한 갈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에 보면은 초나라가 무지하게 셉니다. 오나라 월나라도 세죠. 이런 것들은 중국 족속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우리가 연구를 해나가야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전욱.